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뭔 뜬금없는 반도체 관련주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런 의견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올해는 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참 기대감을 띄우는 뉴스들도 참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뭔가 와닿지가 않기도 하는데, 자,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은 원익 IPS와 유진테크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일단 이 세 종목에 집중하고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반도체 관련주가 반도체 산업이 다시 시장을 리드할 수 있긴 할까? 일단 미국발 테이퍼링 우려감도 있고, 이외에 시장에서 난립하고 있는 테마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휩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 섹터들이 소외된 국면인데, 특히나 여기저기서 반도체 등 기술주, 성장주들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주, 경기 민감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정답인 듯 시장을 휩쓸었는데, 맞아요. 주식이란 건 그때그때 배경적인 측면에 대응하면서 유연하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희는 하반기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증시를 아래에서 근본적으로 받치고 있는 이전 주도 섹터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군으로 리드 섹터가 전환될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반도체 산업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잊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발현될 시점이 도래했다고도 저희는 보거든요. 자, 우선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미 삼성전자는 19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공언한 상태죠.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만 남은 상태이고, 인텔 또한 22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상태죠. 자, 우선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가 4월 말부터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건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출하가 되는 시점은 이제 6월부터 출하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틴 공장의 경우 주력 생산 품목이 RFHI, 그리고 DDI, 그리고 SSD 컨트롤러 등, 이게 다 뭐냐면 비메모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이제 오는 이제 3분기부터 완화될 전망이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자, 이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그 매스 체인지가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일단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올해 3분기 기점으로 낸드 수요하고, 그리고 낸드 수요 및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적인 생산량이 찍히고 실제적인 매출 포인트가 잡히면서 사실상 그간 뭐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컨센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는 분명한 시장 전망치가 컨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가시적인 전망치가 수반되는 상황이 온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리들의 투자 니즈 또한 이전보다는 흔히 말해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 지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는 가격이 너무 고점이다, 메모리 업황 또한 고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D램가도 내려가고 있잖아,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단순하게 형성 가격과 공급량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의 비메모리 투자가 공언된 상태이고, 비메모리만 투자한다고 했나요? 그건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도 현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반도체 장비 발주부터 납품까지 이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결국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는 게 분명한데, 이는 가격 주도권을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위치에서 본다면 마진을 더 크게 남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즉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꺾인다? 벌써 이런 걱정을 하기에는 꽤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상승 기조는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D램 현물가가 최근에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전에 쉬지 않고 올렸던 만큼 단기 하락세는 상승 흐름에서의 단기 조정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현물 가격의 하락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 보는 의견이고, 이것도 있죠. 작년에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부문을 10조 원의 인수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올해 5월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인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제 남은 심사는 중국, 대만,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이렇게 5개 국가만이 남았는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SK하이닉스까지 이제 낸드 플래시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드라이브는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는 부분을 우린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서 꽤나 조정 구간을 거쳤던, 조금 심심했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는 점이고, 이제 종목들 짧게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원익 IPS 봅니다. 뭐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위치도 낮은 주가 포지션은 사실 아니죠. 그럼에도 일봉상 아래 120선을 터치한 위치이고, 차트상 그림이 당장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럼에도 일단 현재 시총이 2조 4,400억 정도인데, 작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1조 매출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400억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도 65.85%. 보통 100% 미만이면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고, 유보율 또한 2669%예요.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유보율이 낮으면 뭘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원익 IPS 대규모 신규 투자 등의 이슈가 발현될 게 아니라면 딱히 그러한 재무적 변동성이 나올 환경은 지금으로선 아니라 보이고, 다만 작년 4분기에 이때죠. 빨간색 보이시죠? 작년 4분기 분기 실적만 본다면 매출액이 1,706억 원, 영업손실이 436억 원 나왔는데, 이건 임직원 상여금, 연말에 임직원 상여금, 그리고 신제품 비용, 충당 부채와 환율, 작년에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환손실, 이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봐야죠. 즉 일회성 요인이다. 이를 제외하면 뭐 임직원 상여금이나 충당 부채, 그리고 환율, 환차익, 환손실, 이것만 제외한다면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작년 4분기에도 달성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고, 그러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낸드와 디램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확대도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19조 원 투자 지역이 드디어 오픈된다면 당연히 장비 납품 업체인 원익 IPS에도 직접적인 수혜는 기대해 봐야겠죠. 해서 시장의 컨센 또한 올해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2,360억 원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즉 전망 자체는 원익 IPS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 추세로 주가를 계속 누르는 주체로 기관이 보이는데, 특히 연기금에서 나오는 물량이 지금 꽤나 많아요. 이걸 본다면 밑에 좀 볼게요. 자,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연기금의 자금 리밸런싱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분산 재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연기금의 지분율이 5.04%임을 감안했을 때 연기금 물량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5%까지. 하지만 주요 주주 요건 5%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도 이제부터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기관이 주도해서 내리는,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도해서 내리는 형국은 이제는 그 물량 규모가 점차 축소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자, 공매도 압박은 뭐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대차거래 잔고 또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죠. 증가하고 있는데, 즉 공매도를 위한 실탄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5월 3일 이때죠. 5월 3일 이때도 5월 3일 자, 외인의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현재까지의 흐름만 본다면
공매 비중과 공매 규모는 분명 낮아지고 있다. 물론 원익 IPS의 전체 거래량도 낮아진 건 맞지만 이 거래량이 축소되는 비율보다 공매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 즉 5월 3일 이때와 좀 지울게요. 자, 5월 3일 이때와 현재 위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공매 압박은 상대적으로 이때에 비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공매도 때문에 갈 것도 못 간다, 이러한 배경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원익 IPS는 노광 장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비를 만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는 반도체 대표 장비주예요. 여기에 올해는 특이사항만 없다면 무난히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 모멘텀은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상 본다면 최근에 아랫꼬리가 꽤나 남기면서 형성하면서도 결국 5만원은 지켜주는, 중시값을 5만원 라인 상회에서 만들어지는 관리되는 흐름이라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현 시점 1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대신 일봉상 이 120선 받지 못하고 하회에서 밀린다면 이전 지지구간 중심값인 47,500원 그리고 아래 45,000원까지도 열려있음을, 하방으로 열려있음을 염두하고 이때를 2차 분할 매수 타점으로 매매 계획은 세우시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원익 IPS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업황과 실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정상 궤도는 탈 것으로 보고 당연히 하반기 반도체 산업에 한 텀이 돌아온다면 원익 IPS 결코 소외되지 않고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이전 최고점을 1차 목표가로 두지만 조금 더 길게 봐도 좋겠죠. 자, 다음으로 유진테크 짧게 볼게요. 자, 유진테크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납품해요. 특히나 이전에 일본 고쿠사이사가 독점으로 납품하다시피 했던 삼성전자에게 원자층 증착 장비를 대량으로 수주하기도 했죠. 그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즉 장비 국산화에 있어서 선두격으로 있다 보시면 되는데 최근 2년간 고객별 누적 매출 비중은 SK하이닉스가 70% 그리고 삼성이 24%였는데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라지배치 타입 ALD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올해 2021년, 그러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양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기존 24%의 매출 비중이었던 삼성전자 분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야겠고, SK하이닉스의 매출향,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SK에 납품하는 그 매출 비율은 그러니까 매출량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된 반도체 투자는 당연히 신규 장비 발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세의 흐름도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듯 해요. 하면서 짧게 본다면, 자, 부채 비율도 18%로 매우 낮고요. 유보율도 2000%가 넘는 비율이라 재무적 안정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는 최근 1년간의 수급만 본다면 외인이 차분히 매입하면서 특히나 올해 1월 들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주체가 외인이고, 외인이 쉽게 물량을 개인이나 기관한테 넘기지 않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외인은 매집했던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계속 매도세를 일관하는 최근 흐름이었지만 6월 들어서면서 그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연기금이 조금씩 담아주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자, 차트상 본다면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라 추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이전 최고점 갱신은 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현 시점 상황이라 봅니다. 자, 유진테크 또한 현 시점에서 1차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호흡을 길게 보신다면 아래 일봉상 이 120선까지도 여유 룸을 염두하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신다 하신다면 차라리 지금이 아니라 단기 저항 구간인 이 5만원 라인을 확실히 돌파한 이후에 짧게 단기 관점 잡고 진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진테크 또한 올해 업황, 실적, 기대감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전히 매수 유효한 종목으로 저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짧게 살펴본다면
다들 아시던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기업이고 최근 뉴스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반응하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국산화 반도체 장비 전용 공장도 인천에 준공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 또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마찬가지로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 그림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선반영된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도 주가는 어느 정도 버텨준 형국이고,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납기가 이뤄지면서 매출이 찍히는 시점이 도래했다 볼 때, 그리고 업황에 중장기적인 호황기를 맞이한다라는 배경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주가는 다시금 탄력성을 붙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만의 TSMC, 얘네하고도 한미반도체는 연결고리가 강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비 투자액으로 약 27조 원에서 31조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죠. 자, TSMC의 밸류체인의 OSAT, 업체들의 장비 투자는 당연히 이어진다 본다면 얘네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직접적인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한미 반도체 또한 중장기적 흐름으로 매수는 유효한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움직임이 조금 둔탁해서 그렇지 1년간의 주가 흐름만 본다면 꽤나 위로 업사이드 구간은 먹으면서 올라온지라 현재 위아래 좁은 이격, 단기박스권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 즉 횡보거림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고, 주가의 움직임 폰만 본다면 재미가 당장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이 많다 하신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모아간다는 관점은 유효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원익 IPS 그리고 유진테크, 한미반도체까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의 개별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까, 이게 드러나야겠죠. 일단 저희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군이 하반기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한 텀을 가져가리라 본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번 영상 의견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개별적인 종목에 집중해서 상황 주기적으로 영상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오늘 6월 8일 오늘은 대한전선, 대창솔루션, 젠백스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입절,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